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아가씨란 영화인데요. 개봉 초반부터 논란이 많았었죠. 아마 청소년 관람 불가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귀로 듣는 영화에서는 이 영화의 줄거리 및 결말, 그리고 스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마 구매를 해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영화의 배경은 일제 강점기입니다. 주인공 수키가 등장하죠. 수키는 조선인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한 저택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요. 수키는 이곳에서 부잣집 아가씨인 히데코의 하녀로서 그녀의 모든 수발을 들게 되죠. 수키는 사실 어렸을 때 버려졌어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유명한 장물어미 손에서 자랐고,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돈을 빠르게 익혔고, 장물어미로부터 소매치기 기술이나 위조하는 기술들을 익혔던 아이예요. 사실 그 집에서는 겉으로 봤을 때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거두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것 또한 이 아이들을 잘 길러서 일본으로 팔아넘기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으로 백작이 찾아옵니다. 백작과 이 장물어미는 그전부터 잘 아는 관계인 것 같아요. 아마 전부터도 여러 가지 작당 모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기꾼 백작이 내놓은 새로운 계획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후견인 이모부와 살고 있는 일본인 아가씨 히데코. 사실 이 부잣집 모든 재산은 그 아가씨 히데코의 것이에요. 하지만 이모부가 그 재산을 관리 중인 거죠. 히데코의 부모는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죽었고요. 히데코의 엄마의 동생, 즉 이모마저 자식 없이 죽었기 때문에 이모부가 히데코의 후견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치 없는 이모부는 곧 히데코와 결혼을 해서 후견인이 아닌 남편으로서 이 모든 재산을 관리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모부는 큰 저택을 지었고 그곳에 책과 골동품들을 모아서 뒀는데요. 거기서 일본인 수집가들을 불러요. 그리고 책 낭독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경매에 붙여서 또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가짜 백작은요, 가짜 그림, 위조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으로 위장해서 그들을 속일 셈이에요. 그러다가 아가씨에게 접근해서 사랑에 빠지게 하고 혼인을 한 후에 그녀를 정신병원에 넣고 나서 재산을 다 가로채려고 했죠. 그런데 이 계획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작은 장물어미의 딸인 수키에게 저택에 하녀로 들어가서 이 아가씨 시중을 들면서 백작에게 사랑에 빠지도록 바람잡는 역할을 하기로 한 거죠. 이 둘의 계약은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수키는 저택에 들어가 아가씨를 만나게 된 거죠. 히데코가 처음 만난 아가씨는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이씨, 이렇게 예쁜 거면 얘기 좀 해주지. 그녀는 상당한 미인이었어요. 가녀린 팔과 다리, 그리고 하얀 얼굴. 아마 어떤 남자라도 그녀를 갖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히데코는 부모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모부와 함께 이 웅장하지만 어딘가는 차가운 저택에서 5살 때부터 살았습니다. 그녀는 외부에 가본 적이 없어요. 오직 이곳에서 살았던 거죠. 수키는 그녀를 만났을 때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부모도 없이 이렇게 이모부와 살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그 히데코의 이모부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히데코의 재산을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다 보니까 아이고 불쌍하고 세상 경험 없는 이 순진한 아가씨 하면서 하녀 이상의 친구가 되어주죠. 그녀를 직접 씻겼고 옷을 입혔고 그녀의 정말 편안한 수족이 되어줍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럼 히데코는 어땠을까요? 히데코도 점점 수키에게 마음을 열게 돼요. 그리고 히데코에게 자기가 아끼는 예쁜 드레스, 또 고급 장신구들을 입혀주기도 하고, 그리고 수키가 평생 가져보지 못한 구두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데코는 매일 이모부가 별채로 지어놓은 서재에 가서 낭독 연습을 합니다. 이모부는요, 바로 이 사람인데요. 무척이나 책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락받지 않고는 이 서재의 안쪽까지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처조카랑 결혼을 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이 이모부의 꼬장꼬장한 눈빛에는 상당히 변태스러운 눈빛까지 느껴집니다. 그러다 드디어 백작이 초대됩니다. 이모부가 부탁한 가짜 그림을 제작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나면 백작은 히데코 아가씨에게 서양화 수업을 해준다고 하면서 그녀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하죠. 히데코는 이곳 큰 저택에서 혼자 살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에게 그림을 가르쳐준다면서 가까이 접근하는 이 백작에게 마음을 설레어 합니다. 그는 젊고 유능해 보였고 그리고 굉장히 친절한 신사였거든요. 그래서 히데코는 이 백작이 자신에게 미술을 가르쳐주는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어느 날 백작은요, 이 저택에서 조금 떨어진 산책로에서 아가씨 히데코와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단둘이 갖게 하라고 수키에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수키는 두 사람의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모든 것은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끝나는 일이에요.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수키가 아가씨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 가짜 사랑에 빠진 아가씨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여기 오지 말걸.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이 순진한 아가씨가 늙은 이모부한테 재산 때문에 팔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백작한테 꼬여서 재산 뺏겨 정신병원에 갇혀. 이 생각을 하니까 점점 더 죄책감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백작이 밖에 나가서 풍경화를 그려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아가씨를 꿰어서 나가게 되는데요. 뒤를 쫓던 수키는 두 사람이 숲에서 진하게 키스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좌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수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죠. 그래, 그냥 이 일만 끝나면 한탕 챙길 수 있잖아. 저 히데코 재산 정리해서 나도 한탕 챙겨준다고 했으니까 돈에 집중하자, 돈에. 하지만 아가씨 생각을 쉽게 떨쳐낼 순 없었죠. 어느 날 밤 아가씨가 잠에 들지 못해 수키를 자신의 침실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수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백장님이 나한테 청혼을 했어. 이모부가 없는 곳으로 같이 도망가자고 그러네. 라고 수키에게 얘기를 하죠. 수키는 아가씨가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가씨! 백장님 결혼해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같이 도망갈 수 있잖아요. 멀리 떠나라고 아가씨에게 마지못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평소에 히데코는 쉽게 잠에 들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스키가 옆에서 잠을 자주곤 했어요. 그날 밤도 스키와 히데코는 한 침대에서 잠이 들게 되는데요. 히데코가 묻습니다. 남자가 침대에서 원하는 건 뭐야? 수키는 이 순진무구한 아가씨한테 그래 한 번이니까 가르쳐주자 하면서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키스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남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몸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 두 사람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여전히 백작은 아가씨와의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아가씨에게 스킨십을 시도합니다. 수키가 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그걸 수키가 방해해버려요. 백작은 수키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야, 다른 거에 가 있어! 하지만 수키가 오늘은 좀 달라요. 아니요? 제가 할 일은 아가씨를 지키는 건데요? 백작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수키가 일을 제대로 돕지 않자 수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여기서 한탕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장물어미, 네 가족들, 너 한몫 챙겨서 돌아가기로 했잖아. 하면서 그녀를 설득하게 되죠. 결국 수키는 다시 아가씨에게 백작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게 되면서 사랑하시게 될 거예요. 그녀를 설득하죠. 그런데 아가씨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내가 진짜 백장님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오히려 크게 화를 내요. 그리고 수키를 방에서 쫓아내요. 아니, 아가씨 진짜 마음은 뭘까요? 결국 히데코는 백작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대신 조건을 걸어요. 둘이 같이 도망갈 때 수키를 데리고 가야 한다는 거죠. 이모부가 지방에 가는 스케줄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에 맞춰 백작도 떠나는 척을 해요. 하지만 사실은 그날 이 저택을 히데코와 함께 영원히 떠나기로 모의하게 됩니다. 백작과 히데코 그리고 수키는 그날 밤 짐을 꾸려서 이 지옥 같은 저택을 떠나게 되죠. 두 사람은 산 깊은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돼요. 백작은 여관에서 잠시 머물게 장소를 마련해 주는데 여관 주인을 매수해서 이 아가씨와 수키를 계속 감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밖에 나가서 이 히데코와 자신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상속받은 이 재산 있잖아요. 이 재산을 빨리 현금화시키기에 바쁘죠. 기다리기 무료했던 히데코는요. 수키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또 자신의 귀걸이를 펴주기도 하고 사실 두 사람에겐 상당히 자유로운 시간이었는데요. 그 생활을 만끽합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수키는 백작에게 이제 다 빨리 됐으니까 히데코 이제 정신병원에 넣어야죠 하고 재촉을 해요. 여관에서 지낸 지 일주일 드디어 백작은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돌아왔고요. 자동차에 올란 세 사람은 어디론가 이동을 합니다. 한참을 가던 끝에 나온 곳은 정신병원 앞이에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요. 수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곳에 들어가게 될 아가씨가 너무도 불쌍했죠. 그래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힙니다. 그런 수키를 보면서 히데코가 수키를 안아줍니다. 그러다 격하게 갑자기 그녀를 뿌리치기 시작해요. 백작 부인, 들어가셔야죠. 정신병원 원장이 재촉을 합니다. 수키니 불쌍한 아가씨 생각에 눈물이 계속 나는데요. 하지만 병원에서 정신병원 원장이 데려간 사람은 히데코가 아니라 수키였습니다. 앞에 있던 백작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 백작 부인이 정신이 나가서 자기가 자꾸 조선인 하녀라고 하는 거 있죠.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병원에 입원시키러 왔다고 말을 하는 거죠. 히데코는요? 히데코는 옆에서 우리 아가씨가 완전히 미쳤어요.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두 사람은 떠나게 되죠. 그럼 결국 수키가 피해자인 건가요? 다음 편에서 확인하시죠.